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로 중상사고를 입었을 때 업무 중 사고로 해서 산재로도 처리되고 또 산재 초과된 부분에서 자동차 보험으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복된 경우에 있어서 산재와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피해보상의 중복 분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유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그 중에서 휴업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산재 외에 추가로 청구를 따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얼마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재법이라든지 민법 기타의 법령에 보면은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그 법령에는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령 금액 범위 내에서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타 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제된다 하는 내용이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산재보험법을 비롯해서 다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재하고 자동차 보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소극적 손해라고 해가지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휴업손해 또는 장애 일시수익, 그 다음에 사망 일시수익 이런 것들이 산재와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성질입니다. 적극적 손해로 보면은 산재 같은 것은 요양급여가 있고 간병급여 같은 게 있죠. 또는 장의비, 이것이 자동차 보험에는 치료비, 개업비, 간병비, 그 다음에 장례비 이런 이제 용어 자체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 내용에 대한 성질 자체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같은 내용 자체의 범위가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산재 없는 하나가 이제 위자료죠. 위자료는 정치적 손해인데 산재에서는 피해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차 보험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중에 하나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에 이제 중복 비교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산재에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를 받았는데 산재로 장애급여를 받은 것이 자동차 보험의 일시수익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산재에서 이만큼 나왔는데 그 일시수익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소극적 손해는 일시수익 외에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까지도 그것을 공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소극적 손해 같으면 소극적 손해에 대한 성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상호 비교해서 그 동일한 성질에 대한 것만 공제 대상이 되지 소극적 손해가 아닌 적극적 손해에 대한 것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재에서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만약에 보상이 됐다면은 그 휴업급여, 장애급여는 자동차 보험의 휴업손해, 장애, 일시수익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공제 대상이 되는 거지 다른 치료관계비라든지 간병비 이런 데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동일한 성질의 손해라 하더라도 대응관계에 있어서 서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재 같은 경우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실제로 입원 기간, 통원 기간, 그 휴업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70%만큼에 대한 부분이 휴업급여로 보상이 됩니다. 휴업 기간 내에 지급되는 금액이 지급되고 휴업 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장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해서는 장애에 대한 급여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휴업 기간 내에 입원 기간이 있다면 입원 기간까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휴업손해 인정되고 그 이후 장애 확정된 경우는 장애 일시수익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재에서는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있고 자동차 보험에는 휴업손해, 장애 일시수익이 있는데 휴업기간까지에 대한 것은 휴업손해, 그 위에는 장애로 보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일한 손해, 동일한 성질에서 휴업급여, 장애급여는 별개의 성질입니다. 휴업기간 내에서 피해 보상되는 금액이 휴업급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장애로 보상되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에 대부분은 상호 보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는 별도로 동일한 성질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각자 개별적인 다른 사례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이해를 시키자면은 교통사고로 해서 산재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됐을 때 산재로 보상받은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냐? 산재에서는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그 대상이 입원 기간뿐만 아니고 통원 기간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휴업기간 내에서 70%만큼에 대한 부분이 산재에서 피해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입원 기간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장애만큼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평균 임금이 될 수도 있고 평균 임금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과실까지도 상계를 합니다. 산재에서는 과실의 부분은 상계를 안 하는 대신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과실인 경우에는 피해 보상액을 계산해 있어서 과실까지 상계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산재에서 휴업급여에 비해서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해 부분은 훨씬 더 금액이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논리를 비춰보면은 휴업급여와 장애급여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상호 보완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업급여를 산재에서 피해보상을 지급했을 때는 장애보험은 별개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소송을 제기할 때는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청구를 하지 않고 순수한 장애에 대한 부분만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피해보상 청구에서 산재 청구한 이후에 자동차 보험 청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다뤄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